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9월 초 전당대회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대 개혁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당무감사권을 발동해서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 환영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라고 반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당한 단일화라고 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어겼다라고 판정이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당에서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항변을 한 건데 해명한 걸 쭉 길게 읽어봤어요. 본인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이 갖는 권한을 갖고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새벽 3시에 그것도.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서류를 본인이 3시에 가가지고 접수했다라고도 안 나왔잖아요. 접수 안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절차를 갖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자들은 당연히 조치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후보 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거지. 그게 멀쩡해 보이면 왜 당무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 말 자체에 이 어폐가 있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부당해 보이니까 당무 감사를 이상하니까 하는 하겠다는 거지. 거지. 당무감사를 그냥 하진 않죠. 멀쩡해 그렇죠. 보이는 걸. 아, 진짜 지적을 명확하게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의총에서 비대위원 사퇴 선언한 최영도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일정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좀 나오는데 이게 개파마다 약간 입장이 엇갈리더라고요. 민감하죠.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 전당대회 일정 의제 다 당원 투표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전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들까지 사퇴 의사 밝힌 마당에 이게 무슨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아니 6월 30일 전까지는 비대위원장이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영두, 김재원 이 두 분한테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당원의 투표로 당원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전당대회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없는 것들 물론 당원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분들이 요구를 하면 전당대회 하게 되어 있는 거는 같아요.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러한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이벤트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요구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랐던 윤핵관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내에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김재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나 내년에 대구시장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 이러한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300만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그러면은 전당대회 안 열 거예요? 지도체제 안 바꿀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놀랍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부터 사실은 국힘의 주요 인사들의 관심은 대선보다는 이후에 당권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친윤 쪽에서 전당대회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뭐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앞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김문수 전 후보 입장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면요. 일단 당원부터 시작해서 지지층은 적어도 22일 동안은 김문수를 외친 겁니다. 이게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대선하고 붙어 있을수록 그 관성을 이용해서 당권까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아무래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치러지면 관성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견에 왜 반대를 하지? 약간 갸우뚱해요. 이유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자체 후보를 낼 거냐 아니면 미워도 다시 한번 김문수 전 후보 측과 손을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막아낼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죠. 근데 친윤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단일화 과정 중에서 고집이 대단히 세다라는 거를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지에서 좀 제외해 놓지 않을까. 아니 그런 그러고 생각도 싶겠죠. 해보고. 하지만 자체 후보를 내면 3파전이 되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친윤 후보. 3파전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윤에게는 심플 퀘스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그러면 한동훈이 더 싫다고 답이 그렇죠. 나오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아, 그렇지. 비대위 체제로 쭉갈 내년 수도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한다. 그건 어떻게 하냐?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까지니까 당연히 임기 끝나고 아웃시키고. 원내대표가 친윤에서 만들고 왜냐하면 원내 다수 의석은 친윤들이 갖고 있잖아요. 영남권 친윤들.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하거나 영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이 보니까 네. 굉장히 엄청 많죠.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나경원, 박대출, 송원석, 성일종 이 정도가 꼽히더라고요. 아주 리스트가 네. 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친윤을 가리켜서 대가리 없는 괴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제 좀 순화하면 머리 없는 괴물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친윤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석열 친 이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탈당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친윤이 다시 득세한다? 이거 당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매두사예요. 머리가 한 너무 2, 30, 많다.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한 많다. 명 치우면 또 나타나고 매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당이 가진 한계와 비극적인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상계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적어도 이 탄핵 과정 중에서 체포 구속 과정 중에서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정광훈과 손잡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선동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순간 또다시 내란 정당, 탄핵 옹호 정당, 윤석열 정당 손가락질 받게 돼 있거든요. 대선에서 졌잖아요. 당이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쇄신했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뭘로? 사람이 바뀐 걸로. 지도부 바뀐 걸로.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러면은요. 그냥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길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당의 주도권 계속 가지고 가겠어. 그런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죠. 아니 말은 맞는 말씀인데 그 네. 기준을 들이대면 사람이 남질 않아요. 남아나질 않아요. 누가 남아요 여기. 오르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뽑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근데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벌써 오래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건 뭐야. 재수도 아니고 뭐 또 맞는 이미 원내 투표에서 성공해서 원내대표를 몇 년 전에 했다가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107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만 고민은 그거예요. 솔직히 그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몇 명 안 돼요. 인재풀이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 중에도 이 사람 이거 가면 못해 이거. 감투가 너무 커.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2번, 3번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정부 차원에서 난각병의 원조에 걸리셨던 분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난각병의 원조요? 네, 찾아보십시오. 아니 근데 김재섭 의원이 오늘 이제 아침에 CBS 인터뷰에서 9월은 너무 빠르다. 체질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한 12월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교체 과정에서 진상조사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원래 단일화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제2의 김종인 같은 분이 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심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김재섭 의원이 평소에 잘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딱선을 탄단 말이에요. 아니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체질 개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누구를 사실상 임명직 비대위원장을 세운들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체질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을 띠는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뽑히는 당대표가 새로 들어서야 그 사람이 정말 칼자루를 제대로 휘둘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지. 비대위 체제에서 글쎄요. 체질 개선 안 돼요. 그리고 글쎄 김종인 비대위원장 효능감이 있을까요? 저는 김재섭 의원 발언은 약간 본인의 생각일까 저게? 누구의 대변인으로 지금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당은 이제 양김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김용태, 김재섭. 이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당원 당규 룰 개정을 해야 돼요. 지도부 선출 룰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100% 당원으로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당원? 영남권의 나이 든 분들, 그분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최고위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면은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또 공천 받을 수 있고 나 또 배지 달 수 있으니까. 이 룰을 갖고 온 사람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이 저는 방송이나 제 개인적인 SNS상에서도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망친 이 룰을 100% 국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원 30, 일반 국민 70 이런 식으로 룰 개정을 하지 않으면요.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누구를 뽑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룰 개정을 이 양김 두 지도부가 이번에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가 상당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 소장님? 근데 지금 당무감사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조사해야 되고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친윤 주도 세력과 다른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이 많거든. 기득권자들이 많거든. 그러면 당신은 정해진 임기까지만 해. 6월 30일까지만 해.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대위원장 모셔올게. 이렇게 분위기가 쫙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의총이 있는데 어제 사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는 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던진 것 같거든요.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만약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모라면은 의총 보고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빌미가 됐잖아요. 너 나가라고 하는 빌미를 지금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 끝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의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직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쎄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른바 좀 그 색다른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윤석열 제명이나 탈당 문제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래서 탈당시킨 거는 아니 근데 그게 엄청난 그 일이죠. 과정이 그렇게 네. 김용태라는 정치인의 앞날에 그렇게 플러스 될 만한 장면이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단 차라리 한 방 먼저 날리고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초선 비대위원장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략적으로. 예. 근데 이제 어느 한 정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자리가 흔치 않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조율해가지고 본인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최상병 묘비로 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특검법에서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은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치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습을 연출했으면 당연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들어와서 찬성을 눌렀어야죠. 그런 게 다 평가가 된다니까요. 본인은 그냥 슬쩍 빠지면 별로 눈에 띄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의 눈이 매우 매섭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대단히 잘못됐고 찬성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론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론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당론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어긋나는 행동을 해? 그것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포인트거든요. 참 그래서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사실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을 책임지려면 자율투표를 이끌어냈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끌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